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했을 때 요게 0.75m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첨류와 난류의 흐름을 구별하는 것은 레놀즈 수로서 구별을 하죠. 그죠? 4,000 이상인 것은 우리가 난류, 난류라고 이야기하고, 2,100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첨류라고 이야기하고, 2,100에서 4,000 그 사이 값을 우리가 천이 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 x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g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xg라고 처음 나오는 용어죠. 그죠? 종합적인 에너지. 종합적인 에너지의 유효 이용도를, 에너지의 유효 이용도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에너지의 유효 이용도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단위, 그죠? 쓰이는 단위를 의미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x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xg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xg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답은 4번이 되는데, 고열원일수록, 열기관의 고열원일수록 xg 값이 크다. 고열원이 환경온도가 열기관의 고열원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0번에 보면 보일러 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가마 울림. 가마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3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가마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실이나, 그죠? 연소실이나 연도에서 연속적으로 울림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어디에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리가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되돌려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마 울림은 연소 속도가 빠를수록 가마 울림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방지가 된다. 그 다음 31번. 과열전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포화전기의 온도를 더 높인 것을 우리가 과열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과열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31번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그래프 이때는 우리가 온도가 100도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의 온도는 우리가 0도씨다라고 표기를 할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점을 우리가 100도씨라고 이야기합니까? 100도씨 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요 점에 해당이 되는 것을 100도씨 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 점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화. 그죠? 포화 상태라고. 요 점에 해당이 되는 것도 우리가 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00도씨 물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포화수라고 부릅니다. 포화수. 물이잖아요. 그죠? 포화수. 그럼 100도씨 전기인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포화, 뭐라고 부릅니까? 전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100도씨 전기인 상태를 포화 전기다, 이 말이에요. 포화 전기.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포화 전기보다도 온도가 높은 경우에 온도가 높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사실상 여기에 해당이 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과열 전기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의미죠, 이게. 그죠? 과열 전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과열 전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 32번 문제. 평판을 사이에 두고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가 접하고 있는 경우 열 관리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열 전도율, 평판의 두께, 그 다음에 고온, 저온 유체의 열 전달률 필요로 하죠. 평판의 중량은 필요가 없다. 부력이라고 하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죠. 그죠? 부력이라고 하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고온 부식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는 과열기가 되겠죠. 그죠? 과열기에서 온도가 상당히 제일 높은 상태니까 보일러 부식의 원인이 아닌 것은 용존산소, 마그네슘, 수산화나트륨, 질소가 아니죠. 그죠? 질소. 자, 보일러 세관 작업을 염산으로 하는 경우 염산의 농도, 처리 온도, 순환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염산의 농도는 5에서 10%, 처리 온도는 55에서 65도씨, 그 다음에 순환 시간은 4에서 6시간. 36번 문제. 그죠? 이것을 우리가 36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연 발생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소실이 과열되면 매연 발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보일러 파열이라든지, 그죠?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 수중에서 받는 압력은 그 깊이에 무엇을 곱한 값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38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중에서 받는 압력은 감마에다가 곱하기 H 값이다. 이 H 값을 높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감마 값을 유체의 비중량, 그 물질의 비중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kg의 섭전기 속에 수분이 Xg 포함되어 있다. 건도는 1-X가 되겠죠. 그죠? 1-X. 건조된 정도를 우리가 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일러 급수 중에서 가스 제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기폭에 의한 방법은 탄산가스나 철이나 망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폭에 의한 방법은 탄산가스, 철분, 망간을 제거할 수가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원칙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는데요. 4번은 환경부 장관에 해당이 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관리업체에 대한 개선 명령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보일러에 설치되는 원통형 파이프 응력 계산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길이 방향의 원주 방향의 영역은 2t분의 PD, 길이 방향의 영역은 4t분의 PD 이렇게 됩니다. 원주 방향의 영역은 2t분의 PD, 길이 방향의 영역은 4t분의 PD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가스에서도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실기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좌우 상하 이동을 구속하는 것을 배관 지지 기구가 아닌 것은 이 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브레이스는 진동을 방지하는 기구를 우리가 브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스켓의 재질 중에서 동물성 섬유로 거칠지만 강인하며 압축성이 풍부하고 약 4내 잘 견디며 동물성 펠트. 이 펠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모에서 펠트라고 하는 것은 양의 털이죠, 그죠? 양모에서 우리가 펠트를 우리가 제조를 합니다, 그렇죠? 양모라고 하는 것은 동물성이다, 동물성 섬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금질의 강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정 변태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는 열 처리 방법,
특정 변태점 이하. 자, 거기가 핵심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죠?